도봉구의회 운영위원장 홍은정입니다. 오늘 저는 도봉구민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동북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의 지연 문제에 대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327회, 331회, 341회 정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현재 25년 11월까지도 부지 매입과 설계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이미 2019년 서울시 예비 타당성 조사, 2020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22년 지구단위 계획까지 모든 사전 행정 절차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46억 원, 대지 3,101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 독서실 시유지와 식자재 마트 사유지를 포함한 일대가 예정 부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독서실은 2025년 4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방치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 또한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신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19년 서울시 예비 타당성 조사와 20년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5년에 다시 같은 절차가 실시된 사실은 행정적 실패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은 준비 부족이나 협의 미비, 행정 실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일 권역 내 시립도서관 사업을 보면 도봉구의 지연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미 서북권 시립도서관 김병주 도서관이 24년 착공하였고 동대문 서울시립도서관도 청량리역 인근 전농동에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는 25년 10월에 통과되었습니다. 착공은 내년 26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준공은 30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대문 도서관은 도봉구의 도서관 건립 사업보다 늦게 25년에 투자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봉구는 21년 이미 투자심사를 완료했으나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다른 권역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봉구는 타당성 조사 단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최신 일정에 따르면 시립도서관 착공이 29년, 준공은 32년으로 당초 목표였던 25년 개관이 8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행정적 대응 부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4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예비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25년에 다시 시행한 이유와 이 절차의 후퇴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부지 매입 설계, 공유재산 심의 등 필수 행정 절차가 지난 3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도봉구의 대응 부족이나 협의 지연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독서실 운영 중단 후 방치된 부지 관리 대책과 임시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후 구청은 구의회에 정식 보고하고 사업 일정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구청의 입장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학부대입니다.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 훈련장과 주둔지에 추진 중인 한옥마을 조성과 도봉동 스포츠파크 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6년 화학부대 이전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국기원 유치를 기원하며 구민 서명 16만 명이 모일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국기원 이전 논의, 한옥마을 공모 선정 등 다양한 계획이 있었지만 25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진행은 없습니다. 현재 군은 훈련장의 한옥마을, 주둔지의 도봉 스포츠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 부지는 개발 제한 구역, 국립공원, 비오톱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으로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실제 가능성, 구민 편익, 환경, 경관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인근구, 수락휴가,
동북권에서 성공적인 여가 환경시설로 자리 잡은 사례처럼 도봉구도 체육문화시설을 단순 유치가 아니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봉구만의 특색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합니다. 구청 자료에 따르면 한옥마을은 23년 공모 이후 서울시가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26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27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봉 스포츠파크도 25년 타당성 검토 등 여전히 초기 단계입니다. 화학부대 이전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업 모두 용역, 협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구민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국기원 유치 실패로 구민들이 큰 실망을 겪은 만큼 대안 사업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민 수요, 접근성, 교통, 환경, 경관 영향, 재정 부담, 향후 운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로 인해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와의 협의가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 진행 상황, 전략, 그리고 규제가 일부만 완화되거나 지연될 경우의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먼저 2016년 화학부대가 이전한 이후 두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는지 주요 경과와 지연 사유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행정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도봉구만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해제 완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향후 전략과 일정, 협의 지연 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상황을 의회와 구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업은 도봉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시설,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약기관에 관련하여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은 원래 지역 학부모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청소년들에게 식사 제공뿐 아니라 교육, 상담, 체험 활동 등 펼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의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 구청에서는 이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요구 끝에 구청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 꿈터로 공간명을 바꾸고 현재 구청과 협약을 맺어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은 매년 계약해야 하므로 내년에도 이 공간이 유지될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불확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협약 체결과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청소년 꿈터 성과 지표에 따르면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은 성과 지표 6개 영역, 8개 지표에서 모두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은 예산으로도 양질의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소년 마을 식당은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1,754명의 이용자가 방문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 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단순한 청소년 식당을 넘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초안산 꿈마루 어린이 식당과 비교되는 점은 꿈마루 어린이 식당은 이용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꿈나무 카드 이용 아동, 맞벌이 가구 아동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적입니다. 초등학생 동생과 중학생 형이 함께 방문하면 중학생 형은 이용할 수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이 있고
아동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도 운영시간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초록들 청소년 마을식당은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로 넓게 설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마을식당, 청소년 자유학교, 토요 돌봄학교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평일과 주말에 걸쳐 보다 폭넓은 시간대에 청소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정해진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배가 고프거나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어 시간과 대상 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꿈터로 바뀐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 협약 체결과 예산 지원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년 협약을 갱신하는 현재의 구조는 너무 불안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행정이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록들 청소년 마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 청소년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실과 그 가운데 특히 방학권 청소년 시설 공백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45회 정례회에서 저는 도봉구 청소년 시설 및 자조활동 공간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우리 구에 6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고 147개의 프로그램과 75개의 자조활동이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수 6개로 1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도봉구의 청소년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프로그램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과 또래와 어울리며 스스로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조활동 공간은 여전히 모자랍니다. 우리 구의 인구와 시설 분포를 함께 보겠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 청소년 인구 37,248명 가운데 창동권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약 14,65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학권역은 9,229명으로 24.8%, 쌍문권역은 9,120명으로 24.5%, 도봉권역은 4,242명으로 11.4% 수준입니다. 즉, 도봉구 청소년 4명 중 1명꼴이 방학권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 시설의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립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놀이터, 청소년 랜드 등 5곳은 도봉동, 창동, 쌍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시립 창동 청소년 센터까지 더하면 창동권역과 쌍문권역, 도봉권역에는 시립, 구립 시설이 여러 개 분포해 있지만 방학 1, 2, 3동, 즉 방학권에는 공공청소년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도봉구 전체 청소년의 약 4분의 1이 방학권에 거주하는데 생활권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시설은 없습니다. 행정은 특정 권역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청소년 시설의 현재 배치는 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봉구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봉구 전체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설 수와 면적, 자조활동 공간 비율, 상시 개방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청소년 인구 대비 시설수 1위와 같은 지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시설을 무엇보다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창동, 쌍문, 도봉권에만 시설이 몰려있고 방학권은 완전한 공백지대입니다. 청소년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공백지역인 방학권에 대한 설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방학권에도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청소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조활동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청소년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일회성,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소년이 생활권 안의 공간에 수시로 드나들며 친구들과 함께 머물고 스스로 활동을 설계하고 작은 실패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행정은 공간과 예산,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봉의 미래는 결국 청소년에게 어떤 공간과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도봉구의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 인구 4분의 1이 사는 방학권에 공공 청소년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권역에 관계없이 도봉구 청소년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권 청소년 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